안녕하세요, 홀로세움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밤이건 낮이건 활동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실내도 실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판넬로 벽면 또는 천장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판넬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해당 방식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오직 유바와 판넬만의 힘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판넬을 추후 마감할 때 바닥면 혹은 천장 쪽에 실리콘이나 폼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구조물에 뼈대가 없다면 피스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튼튼할 순 없는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바닥면과 H빔의 타전기로 타공을 하여 판넬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유바의 바닥면에는 특수 실리콘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강을 하였고요. 3면 중 2면은 벽체였기 때문에 판넬을 최대한 붙여 지붕의 판넬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습니다. 타전기의 핀은 2가지 종류를 활용하였는데요. H빔에 고정할 때는 철핀을 사용하였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핀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재질의 바닥면과 벽면에 고정을 하는 것이니 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요. 다른 장소에서는 구조물 설치 준비를 하였는데요. 기본적인 기초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였답니다. 해당 창고 내부의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복층을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H빔 내부까지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판넬 위로 올라가 타공 작업을 해야 했는데 사무실은 오직 판넬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비를 들고 올라가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흙관 자체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조인트를 조립한 뒤 지게차를 이용하여 설치 작업을 할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관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든 뒤 바닥판 작업도 해야 하며 그 이후 판넬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완성이 되거든요. 기둥 또한 전체적으로 3T를 사용하여 하중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둥들의 수직과 수평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시공은 수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H빔 쪽에는 판넬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H빔을 활용하여 복층의 틀을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바닥의 높낮이를 확인하고 기초 작업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추후 H빔 쪽의 복층의 높이에 맞춰 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답니다. 볼트와 너트를 활용하여 H빔 쪽에 조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타공 작업을 할 경우 마그네틱 드릴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해당 공구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판넬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가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H빔 쪽 타공만 확실하게 되었다면 곤란한 일 중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에 150 각관을 설치할 차례인데요. 중앙 쪽 기둥의 파이프가 정확히 절반씩 걸치도록 설치하였다면 치수에 맞게 정확히 설치가 된 거랍니다. 전체적으로 100에 150 각관이던 100에 50 각관이던 한 발씩 임시 고정을 한 뒤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 한꺼번에 피스 작업을 해줍니다. 아무리 정확히 고정해놨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벽면 혹은 H빔 쪽에 보강을 한 다음 항상 마지막에 피스 작업을 실시합니다. 피스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바닥판 작업을 실시합니다. 바닥판의 사이즈는 1185에 2735가 기본 사이즈로 나오며 두께는 나무화판보다 얇지만 더욱 튼튼하답니다. 바닥판을 고정할 때는 접시머리 피스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양면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도장된 면에 스크래치가 나리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보통 바닥판 작업을 시작하고 있을 때 계단을 설치할 준비를 합니다. 계단의 경우 계단판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이 많습니다. 바닥면의 기울기와 측면판을 설치할 부분의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 해당 사이즈에 맞춰 계단 제작을 시작한답니다. 우선은 계단의 측면판을 기울기에 맞게 재단합니다. 그런 다음 계단판 사이에 높이를 고려하여 표시를 해주는데요. 계단 측면판의 표시가 끝나면 해당 위치에 홀소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계단의 측면판으로 사용되는 각관은 일반 각관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잘 확인한 다음 천천히 작업을 해줍니다. 홀소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었다면 팝너트를 구멍이 뚫린 자리에 고정해주면 계단을 설치할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계단판을 시공할 부분에 볼트만 끼워 넣어주면 바로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계단판의 경우 사이즈부터 재질까지 다르게 설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혹은 일반적인 철판, 멀바우 등 다양하며 서로 다른 느낌의 계단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현장 상황에 맞춰 제작을 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좋은 건 없지 않을까요? 또한 계단이 무조건 고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하부 쪽에 바퀴를 달아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부터 조립을 해가며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위쪽은 치수가 각관들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하부는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위쪽과 사이즈가 똑같은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하부 쪽은 추후 계단판을 모두 고정한 다음 위치를 서로 맞추고 앙카 작업을 하여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 맞춰 난간을 설치하면 계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계단 난간뿐만 아니라 복층 쪽도 난간 작업을 해줘야겠죠? 복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난간을 설치할 수도 있고 문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보통 물건을 적재할 때 하부에 팔레트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팔레트의 사이즈에 맞춰 문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추후 복층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으니 보통 전체적으로 난간을 설치해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구조물이 완성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감상해 보실까요? 판넬의 경우 아연각관의 컬러에 맞춰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줬답니다.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나요? 시공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세움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